자, 비트코인 호재와 함께 이번에도 기분 좋게 수익 내면서 주말장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주말 아침부터 또 한 번 헤어지지 못하는 커플 이란과 트럼프, 미국이 중동 공격 중지 소식이 들려오면서 비트코인 시원하게 양봉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정확하게 짧은 롱에 대한 관점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제 관점을 보신 분들은 현재 롱에 다 들어가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반등을 두고 과연 추세를 바꿔주는 풀롱의 시작일까? 전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자 제 인사이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올라가도 목표가를 볼 곳이 따로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현재 차트가 올라가주고 있지만 위쪽으로는 여전히 저항이 많고 현재 매수세가 따라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방 리스크가 우세한 차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 같은 경우는요, 메인 관점을 숏으로 가져가되 중간중간 나오는 이런 반등장에서의 롱을 두 번째 계정으로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가장 유효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그 이유는요, 역대 8월은요, 계속되는 이 비트코인의 손실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월은 대체적으로 월가의 헤지펀드나 기관이 여름 휴가에 들어가면서 큰 유동성이 부족한 시기로 대체적인 하락장을 겪어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차트를 봤을 때 우리가 달봉을 기준으로 8월은 매번 역시 음봉을 만들어내는 차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차트가 마무리되면서 8월의 달봉이 흐름이 좋게 끝났나라고 했을 때는 막바지에 있는 지지 구간을 도달하면서 하방으로 꼬리를 빼줄 수 있는 위험 구간까지 도달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마감 형태를 봤을 윗구간에 있는 저항 구간을 여전히 뚫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방에 대한 리스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봉을 기준으로 상승장을 이끌 수 있는 구간은 65.7K입니다. 우리 이전에도 상승장에 대한 이런 지지 구간이 나올 때 65.7K의 지지에서부터 상승장을 도래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는 이번 장에서 또 한 번 65.7K를 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그 저항 아래에 있었던 캔들들은 모두 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꼬리를 길게 빼면서 하방 리스크가 있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FOMC 등 저번 주 일주일 내내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기대하는 여러 가지 빅테크 구간을 지나갔지만 그 구간에서 한 번의 유동성을 저항 구간을 뚫어주지 못함으로써 다시 한번 하락 채널을 지키면서 내려오는 차트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 번 하방에 대한 리스크를 채우고 단기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비트코인, 지금 추격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장에서 비트코인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아닙니다. 이 사이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분들은 모두 내고 있습니다. 차트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우선형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하방 리스크가 충분히 있는 장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주봉 마감을 꼭 보셔야 되고 짧게나마 롱을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본전 로스를 거시면 충분히 롱 자리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어제자 관점 모두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좋아요. 여러분 너무 박하죠?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관점은 여러분 똑같습니다. 저는요, 여전히 하방 리스크가 있는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상방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주봉에서 말씀드렸듯 65.7K 위로는 상방이 우위인 구간인데요. 우리가 또 한 번 이 주봉을 상방 구간으로 이끌지 못했다라는 것은 여전히 하방 리스크가 있는 구간에 머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이 구간 내에서도 63.4K는 추가적인 하방을 저점을 깰 수 있을 만큼의 시나리오를 볼 수 있을 만큼 큰 하방을 만들 수 있는 주요 이탈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주봉이 만약 이곳을 이탈하고 음봉을 끌어내린다면 꽤나 깊은 하락을 예상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번 주 주봉 마감이 63.4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여러분, 이전에도 63.4를 벗어나진 않았죠. 지금 봤을 때 시가와 종가로 모두 아래쪽에서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꼬리빼기 장들이 나왔지만 이 꼬리빼기 장이 나오는 것과 이탈을 해서 이 구간에서 저항을 맞았을 때 하방 리스크가 나오는 것의 깊이는 여러분 정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봐줬어야 되는데 때마침 지금 호재가 나와서 주봉 마감이 상당히 괜찮아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제 메인 관점이 뭐죠? 어제 롱에서 들어가신 분들 우리가 위쪽으로 볼 수 있는 자리 63.4에서 2 사이에서 분위기 한번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런 자리는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본절로스까지 풀스로 걸어두고 계속해서 얘가 지지 구간을 홀딩할 수 있을지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롱이 제한적인 거지 이런 곳에서 나오는 롱을 내가 안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수익의 본질은 롱이죠. 굳이 버릴 자리는 아니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바로 어제자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들어가는 포지션 진입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해당 구간까지 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1차 익절 자리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나스닥으로 큰 하락이 나왔지만 저희 다시 한번 포지션 잡으면서 여러분들에게 4시간까지는 한 번은 말아 올릴 것이다. 그리고 그 목표가는 월요일 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통 이런 시장에 개미를 꼬드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개미 꼬드기는 구간에서 탈출을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익하면서 계속 가져가겠다 말씀드렸고 본절 로스까지 챙겨드리면서 위에서 가져온 숏 수익은 97.88%로 저점에서 우리 한번 수익을 냈고 아래쪽에서 가져가고 있는 실시간 수익률 34.61%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서 추격하면 될까요? 절대 안 되겠죠. 여러분 이거 지금 최대 올라가도 채널 상단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지금 매수세로 많이 올려도 채널 상단이고 보통 이런 호재로 올라간 것들은 말아내리기 때문에 한 번에 분익 익절이 필요하다. 내가 정말 욕심이 난다면 본절 로스를 두고 반익하면서 가져갈 수는 있지만 이런 자리는 위험한 것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관점이죠. 자,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목표가 이상을 지금 보고 있기는 하지만 한 번에 분위기 나왔기 때문에 다시 꼬꾸라지는 장까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내가 진짜 롱이 너무 탐난다 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시는 요 자리 보이시나요? 4시간 봉의 FVG 상단입니다. 63.5K를 지지 구간으로 밟고 올라오지 않는 이상 추가적인 롱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만약 63.5를 밟고 올라오는 자리가 생긴다. 그렇게 봤을 때도 63.6K 바이낸스 선물 차트 기준으로 지금 숏 청산 레버리지 많이 꼬여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숏 개미가 많이 꼬여 있기 때문에 해당 자리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손익비가 그렇게 좋을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66.3이나 64를 제거하는 무빙을 보인다면 이 다음에 오는 숏 스위칭 자리를 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손익비적으로 조금 더 낫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포지션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쪽 링크 통해서 참여하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 볼까요? 일단 여러분 지금 시장이 어떤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FOMC까지 방향성을 기다렸죠. 만약 FOMC가 우리에게 굉장히 호재로 나왔다면 이 상승장에서 그대로 매수세가 들어와줬어야 될 겁니다. 근데 FOMC는 우리가 아는 동결이었고 이 중에서도 3표는 인상을 외치는 이례적인 표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날 열리는 연준이 가장 참고를 많이 하는 PCE 지표를 받고 PCE 지표에서 우리는 악재를 맞이하면서 테크 기업의 여러 실적 발표와 함께 하락을 가져갔죠. 그런데 이 하락을 가져간 자리가 보았을 때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아래쪽에서 저점을 한번 짚어봅니다. 그러면 상승을 이끄는 저점들이 보이죠. 이 구간이 모두 다 계속해서 지지 구간이 돼주던 자리인데요. 우리가 이 구간에 올라살 때 어떻게 리테스트를 맞고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상승에 도전을 해서 실패를 한 구간이기 때문에 하락으로 더욱더 강하게 밀릴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방 리스크가 높다라고 말씀드린 장이었고요. 그 자리가 나온 후에 단기적으로 가져가는 이 하락 채널의 하단 그리고 일봉에서 볼 수 있는 이 해당 FVG의 중단선에서 현재 지금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FVG의 중단선은 여러분들이 이런 롱 상승장을 잡을 때 단기적인 관점에서 잡기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왜냐 우리가 두 번의 하락을 말아 찍었을 때 여러분 내려온 자리들을 보셔야 되는데요. 하나는 4시간 FVG의 중단선 그리고 하나는 일봉 FVG의 중단선을 찍고 올라갔습니다. 자 이것은요 지금 자체가 매수세로 거래량으로 끌어주는 차트는 아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요. 자 이런 자리에서 멈춘 이유는 간단하죠.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했죠? FVG는 보통 개미들이 타지 못하고 세력들이 매수세를 넣거나 갑자기 매도세가 터질 때 텅 빈 구간에서 갭이 생기는 구간을 FVG라고 한다. 자 요거 매매하실 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보통
보통 그렇다면 이런 텅 빈 구간은 되돌림 차트가 오는데 어떤 되돌림이냐?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 하더라도 결국엔 다시 내려와서 자리를 체크해준다는 겁니다. 왜? 개미들은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공정 가격 거래 구간이라고 해서 되돌림 차트를 통해 개미들에게도 기회를 줄게 라고 해서 되돌림 차트가 생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차트는 그렇게 친절하지 않죠. 기회를 준다라고 했지 이렇게 모두 성공시켜준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FVG에서 볼 수 있는 건 이 FVG의 중단선인데요. 이 중단선을 이탈하는 음봉 혹은 이탈하는 양봉이 나올 때는 이 추세, FVG를 만든 추세에 반대로 가겠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구나 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자리를 한번 토대로 봅시다. 양봉에서 생긴 FVG죠. 그리고 아래쪽에서 생긴 일봉의 FVG도 양봉에서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를 지켜줬다는 건 뭐다? 여기에서 생긴 양봉의 추세를 지켜주겠다라는 거다. 그리고 아래로 유동성을 털고 들어갔지만 일봉에서 생긴 FVG, 이 상승분의 추세를 지켜주겠다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추세이지 이것이 영원하다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단기적인 롱타점에 진입가로는 보기에는 아주 적절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매매하실 때 이것이 진짜 꿀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자리는 여러분 꽤나 유의미한 구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봉을 기준으로 현재 반등을 한 구간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전 장에서 한 번의 꼬리를 지탱해주고 두 번의 꼬리를 지지해주고 여기에서도 뚫리긴 했으나 지지와 비슷한 구간을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는 계속해는 지지 구간을 받아줬죠. 아래로 꼬리가 빠지긴 했으나 시가나 종가가 모두 다 이 구간에서 머무르면서 올라갔다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부족한 주말에는 여러분 충분히 반등으로 볼 수 있는 자리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자리가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이탈을 했을 때 하방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자리에서 62.2K를 지켜주는 것은 우리에게 나쁘지는 않은 흐름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상방을 뚫어내지 못한다면 더욱더 깊게 꽂힐 수 있는 관점이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추격을 하는 것보다는 상방에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숏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고 만약 상방이면 어떡할 건데? 야, 네가 내 롱타점 책임질 거냐 하시는 분들 충분히 포모 안 느끼셔도 위쪽에 보이시는 채널 상단을 여러분 지지 받았을 때 올라가셔도 여러분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왜냐? 지금 제가 보는 자리에서 63.6K 부근에 뭐가 있다라고 했나요? 자, 이 자리에는요 숏 청산 물량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 자리 지금 숏 자리 애들 죽이고 나면은 다시 내려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거기 넘어서 가더라도 3 넘어 3입니다. 지금 단기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의 영향을 다 받을 수밖에 있다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 이런 헐밴드 추세를 보이는 저항 구간에서 추세받을 확률이 크고 진짜 맥시멈으로 올라가도 우리가 확률적으로 다시 떨어질 확률이 크다. 자, 그러면 지금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요런 자리에서 분위기는 한번 나와줘야 되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1봉의 음봉 FVG와 4시간 봉의 FVG 보이시죠? 자, 이 구간이 모두 다 중첩돼서 겹치는 구간, 요런 구간들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해당 구간에서 많은 지지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가격대 63.3 아주 중요한 가격대죠. 오늘 이 자리 넘어서 마감해줘야 하방 리스크가 조금 적습니다. 자, 적다는 뭡니까 여러분? 하방 리스크는 있으나 깊이가 조금 다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63.3 위에서 마감을 해주고 아래쪽 유동성을 작게 먹길 원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곳을 받아줄 것인지 말 것인지 오늘자 주봉 마감 형태를 보시면 될 것 같다. 그 이유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주봉에서 봤을 때 아래쪽 캔들이 계속해서 시가 종가로 지지 저항을 받던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을 확신해서 이탈을 벌인다면 꼬리로 이렇게 하락의 유동성을 먹는 것과는 달리 아예 캔들 자체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점 진짜 59K까지도 열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지간하면 이 위에서 마감을 해주는 것이 이득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테더 도미넌스를 볼 수 있는데요. 테더 도미넌스를 봤을 때 현재 테더 도미넌스는 단기적으로 상승 채널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테더 도미는 어쨌든 테더의 비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테더가 상승한다는 건 비트코인의 하락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테더가 이 하락 채널로 정확하게 빠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비트코인의 상승을 유추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충분히 테더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하방에서 다시 한번 이 상승 채널을 타고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테더 차트를 보시면서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금 봤을 때 테더가 4시간 기준으로 중단선을 이탈한 것을 보입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아래에 있는 지지 구간이라던가 우리 FVG 구간에서 충분히 다시 매수세로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 개인이 꼬여서 롱에 물리면은 개인이 내가 수수료 반납을 좀 세게 해야 되는 장이다. 그래서 신호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주말이기 때문에 크게 말씀드릴 건 없으나 어제 말한 롱장이 나왔다라고 해서 이런 장대 양봉에 내가 추세 전환을 확신하면 안 된다. 여전히 8월에는 하방 리스크가 높은 장이다. 왜냐? 주봉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는 유의미한 자리를 넘지 못했고 그리고 현재는 아래쪽으로 하방으로 깊게 빠질 수 있는 자리를 벗어나냐 못 벗어나냐를 보고 있는 것이지 추가적인 상승을 선택할 만한 자리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주봉 마감을 해준다면 하방 리스크가 있어도 적게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4시간 봉을 참고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롱에 들어가 있다 하시는 분들 지금 자리는 익절이 한 번은 나와야 되는 자리입니다. 높게 보더라도 63.6에서는 숏 물량들이 가득히 모여있기 때문에 저항을 받고 꼬꾸라질 위험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정말 높게 올라가주는 매수세가 나온다면 홀딩을 하시면서 64.3 정도까지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분익을 하면서 계속 돌파 지지가 있는지 보시면서 오면 되고 내가 지금이라도 롱을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자리는 오히려 윗자리에서 숏을 보는 게 훨씬 나은 자리다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숏 놓치면 어떡할 건데 하시는 분들 위쪽에서 돌파 지지 받았을 때 롱 들어가도 매우 무관하기 때문에 포모 느낄 장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단기적으로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곳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우선적으로 저는 아래쪽으로 빠진다면 61.8에서 9까지 보고 있고요. 이런 구간을 헌팅하고 내려간다면 60K까지 최악을 그려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위쪽에서 또 어떤 차트를 그려내고 아래쪽에서 어떤 호재가 붙을지 보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하방 리스크를 여러 두 대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시기보다는 계속해서 보수적인 타점 가져가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한번 수익 안겨드리고 너무나 차트 잘 가져가고 있는데요. 주말 잘 보내시고 오후에 뭐 차트 변하는 게 있다면 찾아오고 아니라면 월요일에 또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응원의 한마디 나이스라고 부탁드리고 추후 브리핑 스터디룸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